네, 여기는 프리더 마케터스 채널입니다, 여러분. 와. 네, 안내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총 3개의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프리더 마케터스 채널, 은지 일러스트레이션 채널, 킴제이가 간다였나요? 일단은 일단 하는 킴제이. 일단 하는 킴제이, 프리덤 마케터스, 은지 일러스트레이션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3개 영상 모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리덤 마케터스 사라에게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굉장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었을 때 일회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 궁금해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튼 진짜 명절에 인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 인사드리고, 좀 이 사람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고, 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화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약간 좀 머리 뒤쪽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생기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는 이제 이 사람의 그냥 취향 있잖아요. 일반 취향, 뭐 와인을 좋아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또 마케터니까 이제 항상 인스타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누가 와인을 좋아한다더라 하면 여기 와인 팝업 한다던데 뭐 이거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생각나서 보내드린다 아니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었어요. 뭐 특정 뭐 느낌의 인플루언서랑 막 그 마케팅을 하고 싶었으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인스타에 보이면 그냥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거 이거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공유드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진짜 신경 써준다는 느낌과 이 사람이 내 생각을 해줬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예시로는 저희 이제 프리덤 마케터스 팀원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사업하셔서 프리랜싱은 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노션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노션 무슨 행사를 한다고, 노션 코리아가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광고가 떴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이거 하던데, 한번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막 이렇게 그냥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가서 노션 대표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스쳐가는 그런 광고일 뿐인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던가 뭐 행사나 뭐 특정 제품을 소개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정 안 되면 프리마케터스 나오실래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아무튼 이 일 아니어도 이런저런 연결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라님 이야기 들어보면 사라님이 정말 이걸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닐 때도 이게 매뉴얼 될 만큼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 근데 이제 들을수록 이거는 단순 능력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이고 연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업무 관련된 거 인스타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컬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럼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브랜드사를 많이 안다던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스타트업에서도 그때 연결됐던 분들이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들이 협회에서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가리를 잡는다? 협회 대표님이나 이사님들한테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세는 건 아니지만 제 패턴을 보면은 2개월, 3개월씩 저에 대한 뭐 신문기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강의를 했다거나 하면은 한 번씩 보내는 것 같아요. 뭐 그 강의 관련된 게 마케팅은 아니어도 대표님 저 이렇게 새로운 것도 해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저한테도 그때 브랜드, 뷰티 브랜드 어떻게 됐나요? 다른 뷰티 브랜드 문의가 들어왔는데 연결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업무 관련된 분위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제 연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결되다 보면은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답장을 제가 늦게 한다거나, 근데 또 이게 마음이 안 가면 이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거나, 나를 너무,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말하죠. 대표님,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하면은 좀 끊을 땐 끊고 뭐 나름 또
경험이라 생각하고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네. 흰제이님은 그거 특출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음. 단톡방에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유튜브 만들었어요,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예. 맞아, 저 맞아요.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나는 귀엽네요. 오케이, 나 귀여워. 오케이. 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좀 이 일의 특성상 되게 단발성, 그 작업 기간이 짧고, 건당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긴 해요, 일러스트 작업이.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을 뭐 연말에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메일, 인사말 같은 거 이제 인사 보내면서 언제든지 또 작업물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보낼 때도 있었고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그 작업물을 해드리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했으면은 또 연락이 와요, 보통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잘해드리고. 공감하는 게 사실 뭐 그러한 액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무자가 계속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최고의 작업물도 중요하지만 연락이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는데 하망차사인 경우,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감이 맞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작업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랑 여기까지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일을 준 사람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딱 착붙해버리면은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이 사람이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목적만 알려주면 이렇게 차차차차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보다. 저희도 한 분이 진짜 세 군데 넘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직하시고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아예 회식을 같이 했었어요. 저희 회식 때를 불러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생일 때 선물 보내드리던가 다음 건부터는 소개해 주시면 아예 저희가 컷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모티브가 생기니까 계속 연락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미니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 안 받고 근데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너네가 해봐라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 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일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내가 막 을로서 막 이렇게 저자세로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클라이언트와 일을 중단하거나 좀 일을 거절할 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사실 그 기저에 깔려야 되는 애티튜드가 내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최선의 배려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신에 막 컴플레인을 하면 안 되겠죠. 아, 왜 이렇게 일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은 아까 킹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좀 핏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아무튼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경험으로 배우는 것 같은 게 처음부터 거절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제 10년 동안 프리랜서 일하면서 프로젝트 중단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일은 진짜 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계속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보다는 다른 프리랜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과 내가 핏하지 않고 여기에 더 맞는 프리랜서를 찾는 게 당신에게 이득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도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인정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딱 내보내서 이 사람한테 진짜 이거 해왔어요. 괜찮죠? 약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면은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러이러한 마케터가 필요한 일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근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기대치를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해도 이해를 해주고, 근데 그러면은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업무 역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지신 마케터분이 맡아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내 역량을 이제 메타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물을 내면은 좀 그게 오히려 좀 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도 돈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프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대신 좀 레퍼런스를 서로 공유를 하면 그런 갭이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근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일을 제가 중단한 적이 저도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막 뭐 작업 범위는 어떤지, 어떤 일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때 그렇게 뭐 현명하게 대처를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막상 브리프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를 받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작업 범위도 제가 들었던 거랑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기간도 너무 적고, 계속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사실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왔던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나는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줄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사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입장이나 저 입장에서나 이게 좀 루즈잖아요. 이게 둘 다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그럴 수 있도록 초반에 진짜 모든 걸 좀 집요하다고 소리를 들을지언정 좀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고 서로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중단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최근에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소통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 좀 쎄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서, 사람이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을 해보고 쎄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사람이랑은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는 거.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약 그 범위를 진짜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그 계약서에 넣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약서에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막 글자 수로 가면은 뭐 몇 자까지 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몇 맞아요. 회, 몇십 퍼센트 범위 내에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다 정해 놓고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닌데도 튀어나오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때는 이게 계약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거는 계약 범위가 아닌데 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 이번엔 그냥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 이건 추가 견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얘기 안 하면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약서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당연하게 요구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울면서 막, 막 이러면서 하고, 막.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초반에 만났을 때는 되게 괴로웠어요. 아, 나의 실력이 부족한가? 막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내가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족하냐 아니냐기 때문에 내가 실력도 높냐 낮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입맛이 맞냐 아니냐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면 기세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기세다. 이 지금 흐름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근데 이게 뭐 공격적인 자세다 이게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를 내가 쥐고 있어야지 내가 알고 모른다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극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무조건 화를 내면서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마케팅 계속 했었는데 이거 지금 고소할 거고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듣다가 이거는 나에 대한 연습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이어가지고 녹음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른 폰으로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삼성폰 구해서 전화드려서 대표님 저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그랬는데 느낌상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보여주면서 이 업체 탓을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래도 중간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감정적으로 말씀드렸죠. 대표님, 알겠습니다. 한 20분 듣다가 대표님 혹시 전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불만 사항을 말씀하시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해결점을 찾기 위함인가요? 해결점을 찾기 위함이죠.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쿨다운을 하면서 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를 중단하고 거절하는 방법은 정말 많고 이것도 개인의 역량 차이고 업무별로 다르지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내 탓을 하지 않는다가 핵심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과 내가 너무 동일시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적당히 좀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키를 잡는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위치가 되어야지 그 기세를 좀 가져가야지 상대도 조금 나에게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 질문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 사람이 유의미한 인맥일지, 이 커뮤니티가 괜찮은 커뮤니티일지 구별하는 법이 있나요? 그 처음에 쎄함이나 이제 처음에 느낌을 진짜 무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남에게 유의미한 인맥과 나에게 유의미한 인맥이 달라서, 그리고 이게 그냥 진짜 일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이 사람이랑 나랑 핏이 잘 맞는지도 사실은 중요해서, 그건 사실 개인마다 진짜 다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단은 처음으로는 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랑 대화를 깊이 해보는 건데, 그냥 질문을 많이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냥 허울뿐인 답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를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줄 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보통 대화를 하면. 근데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질문을 그냥 좀 많이 하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보고 알게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괜찮은 사람만을 타겟팅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필터링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필터링을 했는데 괜찮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필터링을 못 했는데 별로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알 수밖에 없고, 아까 포폴, 그 은지님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포폴도 이렇게 많이 뿌려봐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인맥 네트워킹도 처음에 그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을 때는 그냥 일단은 많이 나가서 사람이랑 만나보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 그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인맥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도움받는 인맥은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해서 뭔가 베푼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나만 도움이 되는 인맥이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인맥이 더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프로치 할 때,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저는 리더가 있으면 좀 필터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내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많은 분들이 그 하이아프 클럽도 그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영님이 맡아서 이제 그 리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김재희 님도 이제 모임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김재희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김재희 님이랑 비슷한 사람들 또는 김재희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바이브가 잘 맞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리드를 하는 분과 내가 이제 성향이 잘 맞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랑 관심사가 잘 맞을 것인가. 이걸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질문 관련해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을 네, 인맥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
뚜렷하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결과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인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의 작업,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 좀 집중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박막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있으면 그 장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춤추고 있더라. 저는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인맥이 있어서. 내가 억지로 만든 인맥이 계속 가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과 커뮤니티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커뮤니티도 내 결과 안 맞으면 좋은 커뮤니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결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프리더 마케터스 채널에서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채널에서도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 저희 그리고 프리랜서 생존 키트에서 좀 더 셀프 브랜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사라랑 또 이제 은지님이라는 부산에 계신 프리랜서 분과 같이 저희 셀프 브랜딩 전체적인 이야기 할 테니까 프리랜서 생존 키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관련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더 마케터스 채널에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